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4일 종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와 나라는 좀 거창한 제목인데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상황을 좀 지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배하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학에서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라는 것은 자아를 뺀 나머지 모든 걸 다 세계라고 불러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수능을 봐야 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다 사회 아니 그러니까 다 세계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자아를 갖고 평생 살아가면서 세계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 속에서 주도권을 세계에 뺏기는 순간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이라거나 방향성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뭘 하지 못하고 항상 '이러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지? 이러면 누가 싫어하겠지? 이러면 누가 어쩌겠지?' 또는 뭐 '수능날 내가 뭐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이러면 어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아닌 나의 밖에 있는 외부 세계로부터 발생되는 것들로 인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우리예요. 대신에 책임도 우리가 다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한 책임은 내가 배려해 준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고려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려조차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려도 있는 거고 양보도 있는 거고 선행도 있는 거고. 근데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 채 그냥 막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냥 바다에 그 엔진 꺼진 고장 난 배처럼 물결이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의 어떤 엔진을 끈 채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수험 생활하다 보면 연락을 자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또래에서의 친구 관계라는 건 뭐 저도 겪어 봤지만 뭐 몇 주, 몇 달만 연락 안 돼도 사실 친구 관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긴 시간을 수험 생활을 했다는 거는 그 친구 관계에 좀 지장이 생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수능 끝나고 뭐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나만 안 불러 주고 '나 누구랑 놀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좀 걱정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사람들 만나는 모임 자체를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일단 모이면 재밌기는 해.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깔깔거리고 웃고 뭐 재밌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약간 허무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다음날 좀 힘들어. '뭐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영속적일 일은 당연히 없고 지속성이 너무 짧아. 그런 식의 즐거움은.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가면 좋겠죠. 친구랑 같이 여행 가면 좋겠죠. 근데 고때만 좋은 거야. 또 가서 싸우면 또 좋지도 않거니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잘 지내는 법을 빨리 터득해야 돼요. 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서로 엄청난 갑옷을 입고 만나요. 나를 지켜야 되거든. 또 한 손엔 무기가 들려 있을 수도 있어. 이기기 위해서는 이 무기를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갑옷과 무기를 들고 우리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갑옷을 입고 대하는 거야.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하물며 친구 말할 것도 없죠. 뭐 사회 나와서 만나는 뭐 직장인 뭐 직장 동료 말할 것 다 저마다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갑옷이 벗겨진 온전한 그 사람의 그 맨 상태를 솔직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는 이 친구들이 내가 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알 길이 없다는 거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봤을 때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외부의 어떤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외부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말 그 고독의 끝까지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그 고독이라는 것이 결코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깨달으셔야 돼요. 고독하게 있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고독하게 멍하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독하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사고의 깊이, 사유의 어떤 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됩니다.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돼요.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떤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좋은 사람으로 바뀌겠어요? 그냥 그 순간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즐거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거냐 내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이후 삶에 도움이 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수능 끝나고 실컷 놀고 싶은데 놀 친구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수능이 끝나면 또 다른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혼자서 노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은 결국엔 힘든 순간이 와요.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훨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관계로 인한 상황을 좀 여러분이 스스로 지배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타인을 지배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자는 거예요. 또 이 상황을 지배하자는 걸 현재 우리 어떤 수험 생활과 관련지어서 얘기해 보면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온갖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인간적이야. 누구나 그래.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그것까지 인간적이라고는 못하겠어. 안 휘둘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떤 부정적인 이 수능에 대한 생각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수험생도 있을 수 있죠. 나는 항상 마무리를 못해. 수능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마무리를 못하면 어떡하지? 또는 독하게 뭔가 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도끼가 없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 실수했어. 난 실전에 약해.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의외로 쉬워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건 그 마음을 바꾸기까지의 과정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바꾸는 건 1초예요. 1초. 그냥 순간이야.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꾼 뒤 그 바뀐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의지가 필요할 텐데 일단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 그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수능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마음을 일단 먹어야 돼. 그리고 온갖 의지를 동원해서 그거를 유지해야 돼. 정말 강력한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관련한 의지보다 이 마음과 관련된 의지가 그 지키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해내야 된다. 온갖 얘기들과 온갖 상념들이 우리를 수능을 못 볼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안내를 계속 할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그거를 끊고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나는 확실히 올해 수능은 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답이 안 나와도 찍어도 왠지 나는 답을 찍을 것 같은데?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마음에 가득 차지면 공부 자체의 질이 좋아져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몰입을 막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몰입을 가장 막는 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서 그냥 쥐어짜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잘 되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걸 잠깐 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생각 그만하고 그냥 공부하자 편하게.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다가 공부로 모드로 전환되는 거랑 안 좋은 생각하다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랑 그 공부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상념이 들 때 부정적인 게 일어나겠지만 인위적으로 누르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꾼 뒤 좀 잘 되는 상상을 하고 나서 다시 공부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공부의 질은 매우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몰입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이 있든 어떤 경험을 했든 올해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인간은 진짜 안 바뀌어. 근데 어떤 점에서는 바뀌는 건 순간이야. 근데 수능과 관련해서 정도의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상황을 또한 지배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위적으로 억지로 좋은 생각들을 마구마구 뿜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걸 하라고요? 막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기 수능이 얼마 남은 이 시점이 가장 독서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책을 읽으라고요? 하루 종일 책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틈틈이 조금씩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뭐 그 책 내용으로부터 뭔가를 얻는다는 1차적인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책을 읽으면서 몰입하고 책을 읽으면서 사유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묘하게도 수능 시험에는 도움이 돼요. 뭐 다른 과목까지는 모르겠지만 국어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게다가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거기다가 약간 좀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는 책을 좀 고르셔서 그냥 들고 다니세요. 근데 오늘 공부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읽지 마.
근데 중간에 약간 딴 생각이 든다거나 중간에 약간 잠이 온다거나 뭐 이러면 책을 읽는 거야, 가볍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글쓰기입니다. 힘들 때 그 힘든 내용을 글로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뭐 손으로 써도 좋고 타이핑해도 좋고. 근데 이 글이라는 건 묘한 힘이 있어서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막연한 불안,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들,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이겠죠. 을이 이 글로 한번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참 무의미한 것이구나. 쓸데없는 잡념이었구나. 되게 근거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절로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 힘든 마음을 글로 한번 쫙 써보는 거야. 그래서 저희 대나무 숲에도 자기 어떤 힘든 사연을 뭐 2장, 3장, 4장, 5장까지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대나무 숲 하길 잘했다고 느껴져요. 그 학생한테 제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학생이 그렇게 글을 씀으로 해서 분명히 해소되고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든 점이 있다면 그냥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태워버려도 좋고 뭐 어디다 간직해도 좋고 뭐 나중에 한 10년고 20년이고 지나고 읽어보면 아마 웃음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상황에 좀 지배받지 말자. 그게 사람이 됐든 수능이라는 상황이 됐든 내가 그것들을 좀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과 좀 더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드리고 끝을 낼게요.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망해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조짐이 있어. 첫 번째는 수능 임박해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 안 하고 국어를 안 해. 국어는 안 하면 감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해. 그럼 당연히 수능 시험 날 뭐가 조금만 안 돼도 거봐. 안 될 것 같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수능 당일날 뭐가 좀 안 돼도 일단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 관리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요. 공부를 안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세 번째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약간 멍한 상태로 읽는 듯 마는 듯 글을 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몰입도가 떨어진 상태로 집중하지 않은 거죠. 뭐 이런 학생들도 수능 한 3, 4주 남겨놓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고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개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고치셔야 돼. 매일같이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할 때는 고도로 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약간 고조된 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걸 내려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가슴,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배꼽 밑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차분하다,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까 상황을 지배하자고 그랬잖아요. 수능 당일날은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답이 2개 남은 상황, 뭐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으로 읽은 상황, 선지를 또 잘못 읽은 상황, 뭔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이 안 생기냐. 앞에 말한 요소들 3가지를 유지한 상태로 마음이 차분하면 실수가 없어요. 근데 차분해지지 못하고 이게 점점 올라와서 가슴 지나서 머리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글을 허들고 오독을 해. 심지어 정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곡돼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리는 거예요.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명상이래요. 이 전전두피질과 관련된 건데 얘를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학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명상이 가장 좋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원래부터 명상을 하는 수험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어서 명상은 쉽지가 않아요. 뭐 짠 생각이나 하겠지. 잠이나 자거나. 그럼 명상이랑 제일 비슷한 우리 머릿속에서 명상할 때와 제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뭐냐? 독서에 몰입할 때예요. 그게 책이 됐든 지문이 됐든. 그러면 쫙 내려오고.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을 때는 올라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을 자주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주제 외부 상황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차분해질 거야. 그걸 자주 자기의 몸과 마음이 체험하게 해주면 수능 시험날 되게 떨릴 것 같죠. 물론 떨립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이 시작되고 나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막 정신없는 애들.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뭘 하는 애들. 당연히 결과는 후자가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차분하게 수능 시험을 치를 학생이 되려면 평소 지금부터 그런 차분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차분한 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따라 유독 뭔가 감정이 힘들어. 걱정이 돼. 그런 순간순간에 뭐 하자? 독서하자. 책을 읽자. 정책 읽기 싫으면 뭐 누군가 책을 읽어주는 걸 듣는다거나 하여튼 좀 좋은 얘기,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얘기들을 읽거나 듣거나 하시는데 수능 시험날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읽는 게 수능을 생각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좀 힘들다 그러면 글쓰기. 결국 뭐예요? 책을 읽든 글을 쓰든 혼자 고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고 싶지 않고 다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서 조금씩 저마다의 힘듦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오늘 드린 말씀들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신다면 공부를 되게 잘해서 내가 남은 기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본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좋은 태도, 좋은 마음,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견뎌내면 수능의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종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